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13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은 리그다. 토너먼트가 아니다. 한 판 졌다고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시합에 나가야 한다. 어제는 어제다. 오늘이 중요하다. 그게 인생이다.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어제 목포를 다녀왔습니다. 목포에 행사 일정이 하나 있어서 다녀왔는데 새벽에 갔다가 밤 늦게 집에 오니까 1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너무 기뻐서 바로 어제 잠이 들었는데, 목포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99년도에 목포를 갔다 오고 거의 한 24년 만에 목포를 다녀온 것 같은데, 목포 해상 케이블카라든지 유달산이라든지 목포대교라든지 갓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보지는 못했지만, 혹시라도 이번 여름에 남도 여행 계획돼 있으신 분들은 목포를 한번 다녀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짤막하게 오늘 또 이야기 드릴 내용이 많아서 이쯤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다들 부동산 카페에서도 신문당 섭부 연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자신을 하냐, 감사 스마일 너가 뭐라고 이렇게 자신을 하느냐, 왜 긍정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국가에서 계획을 하는 것들이 늦춰질 수는 있지만 꼭 된다는 이야기를 부동산을 14년 동안 하면서 제가 체험하고 그다음에 터득한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자 스마일이라고 또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저를 또 비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간이 지나시면 아시게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특히 고양시에 계신 분들, 신문당 섭부 연장 기다리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문당 섭부 연장에 앞서서 제가 지난 11일 날 삼송에서 마곡나루역까지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제 쇼츠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이야기 드리면, 지금 여기가 무빙워크입니다. 무빙워크로 해가지고 지하 4층부터 지상 2층으로 해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해선 갈아타는 곳이 물론 출근 시간만큼은 엄청 혼잡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9호선 급행으로 마곡나루역까지 한정거장으로 해서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식물원 마곡나루역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마곡나루 쪽에서 마곡에서 일을 봤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물론 환승을 2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곡 소사선은 환승 맛집이고 환승이 너무너무 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양시라든지 부천시라든지 시흥시, 안산시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김포공항에 와가지고 이제 이 9호선을 탄다는 거죠. 근데 이 9호선은 급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곡나루까지 이제 급행을 생각을 안 하고 왔다가 정말 삼송에서 대곡까지 12분, 그리고 대곡에서 김포공항까지 10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22분 플러스 이제 5분 한 27분이잖아요. 물론 환승하는 시간까지 40분도 안 걸렸다고 하면, 물론 환승 시간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가깝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신문당 섭부 연장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기 전에 먼저 이야기 드리니까, 꼭 제가 이제 이때 평일 저녁 한 6시쯤에 제가 이 삼송에서 출발을 했는데 마곡나루에 도착한 시간은 6시 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지하철과 이 고양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질 GTX-A, 그리고 이제 신문당선까지 정말 고양시를 천지개벽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씀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북부 신문당선 곧 발표, 아름다운 내 집 같기에 가슴 떨리는 계단님의 글을 토대로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점검 회의 신문당선 나가리는 아닌 듯하다. 나가리라면 벌써 발표 났을 듯한데, 과연 7월에서 8월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인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만 안 당하기를 간절히 지금 기원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문당선 광교 호매실 건설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교에서 호매실도 2020년도 1월에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사전 예타가 통과됐고 올 하반기에 빠르면 착공이 들어가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이 착공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지금 예타를 실시하고 예타 결과가 발표가 나고 난 이후에 시간이 3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2024년이라고 하면 거의 만 3년이 지금 소요가 된 겁니다. 21년, 22년, 23년, 24년으로 따지게 되면 실제 착공까지 4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용산에서 삼성까지의 예타도 부정적이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이 지도를 보시면 신분당선을 용산까지만 올리고 안 올릴 그런 게 보이지 않나요? 이걸 굳이 용산에다가 이걸 갖다 딱 땡그러니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있는 데다 땡그러니 넣어놓고 광교 차량기지에서 용산까지 올리고 호매실까지 올릴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까지 올리고 삼성에서 출발하고 광교에서도 출발하는 차량기지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1차 점검회의라든지 2차 점검회의가 좀 많이 늦춰졌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는 GTX-A 선로를 공유하는 것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제성이 충분히 나오고 AHP 값이 충분히 나와서 저는 긍정적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분당선 전체 노선도입니다. 이거를 철도 투자 교통 개발과에서 만든 겁니다. 이걸 아무 의미 없이 용산까지만 할 건데 이거를 굳이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삼성에서 용산까지 이렇게 19.4km라고도 명시를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정차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예타 발표가 되게 되면 이제 결정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예타가 결정됐다고 해가지고 예타대로 또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호매실 같은 경우에도 광교 중앙에서 호매실까지도 약간 예타에서 실제 본 실시 계획하고 약간 좀 변경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앞으로 또 호매실에서 또 봉담까지 또 이렇게 또 연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매실은 수원이지만 봉담은 화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바라고 있고 또 이제 봉담에서 향남까지도 지금 연장을 갖다 할 그런 또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분당선이 더 많은 노선이 더 연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분당선을 갖다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강남에서 신사에서 강남까지가 1단계, 2단계는 용산에서 신사 구간인데 지금 미군기지 이전에 착공 예정이고 한남 뉴타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데 좀 빨리빨리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서북부 연장 구간은 삼성에서 용산 구간인데 뭐 3차 국가 철도망의 계획에서 4차로 또 넘어왔고 또 4차에 지금 예타가 2차 점검회의까지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곧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때만 해도 2월달 이때 뭐 시의원 질의만 해도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그때만 해도 약간 부정적이다 약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좀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리고 KDI 조사 결과에 따라 예타 통과가 결정되고 만약 여기서 사업성이 또다시 낮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무기한 연장 또는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라고 하는 발언에 비춰 늦어도 신분당 선부 연장 예타 통과에 관한 발표는 7월 내지 8월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7월 달에 저는 발표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캡처는 제가 이제 캡처를 지난 영상에서 했던 것 같은데 신분당선 예타 통과 올해 안에 발표하라. 신분당선 선부 연장 범시민 추진위원회 종로 불광 은평 지축 삼성 300만 시민뿐만 아니라 의정부라든지 양주 특히 또 고양시 삼성까지 3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108만 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주시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양주시 의정부시에 있는 인구까지 충분히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이제 2차 점검회의가 완료됐고 이제 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여기 평가위원회 심의 의결과 조사 완료 이제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2차 점검회의까지 끝났고 1차 점검회의에서 2차 점검회의까지의 시간이 많이 좀 정말 걸렸어요. 근데 1차 점검회의 때 보완사항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니까 2차 점검회의 때는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아마 점검회의를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저도 모릅니다. 점검회의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고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KDI 심의위원들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비밀을 갖다가 엄수를 하는 그런 서약을 갖다 하기 때문에 절대 발설하지 않은 거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카더라가 아니라 저도 이제 제만의 내피셜로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좋은 소식 꼭 전해드리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용산시대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불가능하지 않고 꿈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신분당 선포 연장 여타 통과는 언제 되느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올해는 안 된다, 여러 가지로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고, 지금 여기 댓글을 보시게 되면 댓글이 좋은 댓글도 물론 있지만 부정적인 댓글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제가 이쯤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감사스마일은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앞으로 물론 이제 용산시대 신분당선 선포 연장이 이번 뭐 늦어도 저는 8월달 안에는 여타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늦어진다라고 하면 9월 뭐 3분기 전에, 9월 말 전에는, 추석 전에는 아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오마이뉴스에 이제 기사 하나만 좀 살피고 가겠습니다. 강병원 한덕수 총리 면담 신분당선 선포 연장 건의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10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만나서 신분당 선포 연장선 삼송에서 용산 구간을 강력 건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병원 의원님뿐만 아니라 심상정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까지 지난 10일 보니까 월요일 날 만났습니다. 서울 서부권과 경기 고양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분당선 선포 연장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서울시장님, 오세훈 시장님을 면담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님까지 지금 만나서 더더욱 지금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현재도 열악한 철도 교통과 통일로 하나에 의존하는 도로 상황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고, 이에 더해서 경기도 고양시 대규모 신도시 창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장흥면 사마리에 있는 또 신도시도 또 입주합니다. 7,000여 대 정도 또 들어오고요. 국립한국문학관과 국제빙상장 등 다수의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최다 방문객을 자랑한 북한산 등산객, 정말 이 북한산도 등산객들이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물론 불광역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또 있고, 연신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올라가는 루트도 있지만, 북한산성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최근에 또 북한산성 스타버스가 또 오픈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쪽으로도 또 명소가 되는데, 이쪽으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경기 남부, 경기 북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 남부 또 강남에 있는 분들도 북한산이라든지 이런 국립한국문학관이라든지 이런 국제빙상장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날 면담에서 강병훈 의원님께서 은평뉴타운이 생긴 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고, 서울 및 경기 서부권 교통 수요는 나날이 늘었지만 통일로라든지 지하철 3호선에만 의존하는 열악한 교통망은 여전하다. 그리고 신분당 선포 연장은 은평과 경기도민의 너무나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수관 사업이다. 태국 소사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 빠지게 기다려가지고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 선포 연장 예타를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정도 뒤에 이제 개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과거만 반영하는 비용 편익 분석으로 철도산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잘못된 선택이고, 교통과 인프라 구축으로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는 서울 강남이라든지 경기 남동권처럼 신분당선 선포 연장은 수도권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결정적 계기라는 점을 부각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대선 공약을 또 여야 모든 분들의 공통의 약속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결단을 좀 내려주시라는 말씀으로 일단은 촉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고양시에 와서 정말 깜짝 태국 소사선 개통식에 와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권 출퇴근 시대 30분을 갖다 열어가겠다. 물론 GTX A, B, C, D, E, F가 다 들어오는 것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GTX A만 내후년 개통이고, 아마 GTX B라든지 C는 아무리 빨라야 2028년, 2030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런 교통의 그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강남과 강북의, 그리고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의 이런 교통이라든지 여러 삶의 질을 갖다가 좀 열악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이번에 좀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분명히 내년 총선에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를 갖다 저는 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국무총리 포함해가지고 여야 그때도 국회의원들께서도 약속을 했지만 3차에서 안 됐었고 이제 4차로 지금 넘어왔는데 이번 예타도 원래는 작년 연말에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엄밀히 따지게 되면 한 7개월에서 8개월이 늦춰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예타 발표를 해주시고 예타 발표를 긍정적으로 꼭 많은 분들이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신문당 섭부 연장 정말 좋은 소식을 갖다 꼭 해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 스마일이 부탁을 좀 드립니다. 꼭 대통령님과 그다음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 서울시장님 그리고 관련해 있는 모든 KDI 관련돼 있는 분들이 꼭 오늘 제 방송을 좀 보셨으면 하는 게 제 자그마한 바람이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 서북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어제 사당에서 오는데 저는 항상 3호선을 타고 오면 고양시로 오게 되면 항상 구파발 행을 먼저 탑니다. 구파발 행을 타고 난 다음에 구파발역에 내려서 한 10분 남짓 기다렸다가 고양시로 들어오는데 삼성으로 들어오는데 많은 또 고양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어제 11시쯤이 됐는데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퇴근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구파발역에서 내려가지고 대화행을 다 타는 모습을 보면서 고양시가 지금 인구가 108만 명이고 그리고 아마 120만으로 늘어날 텐데 GTX-A와 뭐 경의중앙선과 대곡 소사선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 가는 여의도라든지 아니죠. 종로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강남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다른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이번에 신문당 섭부 연장 예타는 꼭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 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지금 신문당 섭부 연장한 것도 이것 때문에 좀 딜레이 되거나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걱정의 우려의 이야기를 갖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거는 예타가 통과가 됐고 이거는 예타 전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고 도로와 철도망은 또 분명히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도 반드시 돼야 되는 사업이고 신문당 섭부 연장도 반드시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거고 일단은 신문당 섭부 연장도 그거와 연관은 크게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에게 막 물어보세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신문당 섭부 연장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점검회의가 만약에 2차 점검회의를 갖다가 1차 점검회의 때 해가지고 만약에 2차 점검회의가 만약에 안 좋았다라고 하면 2차 점검회의도 아예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점검회의를 했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제 정말 만약에 늦어진다고 하면 9월 또 어떤 분들은 내년 총선까지 이거를 갖다 예타 발표를 늦추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제 결론인데요. 신문당 섭부 연장, 감사 스마일은 예타 통과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이야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고양시의 GTX-A 그다음에 3호선 경의중앙선으로만 가도 된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권 광역교통 관련해가지고 심의에 엊그저께 또 열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 드릴 텐데 2040 수도권 광역교통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GTX A, B, C, D, E, F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이제 9호선도 이제 김포공항에서 타 보니까 왜 사람들이 9호선을 갖다가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지 그걸 또 알 수가 있었고 더 나가서 이제 신문당선 더 나가서 이제 서해선이 이제 9호선만큼의 그런 파급 효과를 갖다가 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로 인서울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집중의 인구를 갖다 분산할 수 있는 수도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교통대책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광역교통망을 갖다 구축해 나간다고 하면 서울의 집값도 안정이 되면서 수도권 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집 마련이라든지 보금자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당 섭부 연장은 반드시 예타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꼭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이 용산시대 신문당선 정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청와대가 이제 종로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지 유엔사 부지라든지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또 압구정에 있는 또 재건축도 지금 탄력을 받아서 지금 빨리빨리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서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수도권 쪽으로 이제 어차피 이주를 해서 살아야 되고 또 더 나가서 3기 신도시, 3.5기 신도시도 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교통망은 계속적으로 확충이 돼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 님자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국무총리님, 국회의원님 님자를 붙이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말씀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을 뭐 싫어하신 분도 있고 좋아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걸 다 떠나서 신분당선, 연장선 그리고 지난번에 대곡 수사선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념식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3번 이상 들어봤는데 정말 이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출퇴근 시대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통령님보다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저는 신분당 석부 연장 많은 분들이 지금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2년 전, 3년 전에 대곡 수사선이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개통을 갖다가 하는 것들을 보고 또 대곡 수사선이 개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그러니까 편리하게 지금 이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수도권 광역교통망은 기본이 아니라 이거는 뭐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20분이 넘어버렸네요. 죄송하고요. 아무튼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으시도록 오늘 하루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